꺼진 튀김기 앞에서 66세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름때가 누렇게 엉겨붙은 벽, 접지 않은 치킨 박스가 구석에 쌓여 있었죠. 천장에 형광등 하나가 끊어질 듯 깜빡거렸습니다. 내 평생 모은 7억을 이 기름 냄새 나는 지옥에 다 버렸어. 최동수, 30년간 전기기사로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퇴직금 7억을 들고 치킨집을 열었죠. 친구의 말 한마디를 믿고서요. 그런데 3개월 만에 하루 매출 12만 원, 치킨 4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아내 정혜는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서 쓰러지듯 일했고요. 기름에 데인 화상 자국이 손목마다 빼곡했습니다. 5억 투자해서 돌아온 건 1억 2천, 3억 8천만 원이 1년 만에 증발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3억마저 사기꾼에게 털렸거든요. 20년 전 같이 일했던 후배라는 놈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7억. 평생 모은 전 재산이 단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66세 남자는 며칠째 밥도 못 먹고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죠.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다시 일어섭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고 빗자루를 들었죠. 거리 환경미화원으로요. 30년간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남자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겁니다. 창피했을까요? 당연히 창피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단순한 노동이 무너진 남자를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최동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억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66세의 기록이죠.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폐업한 치킨집 안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튀김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한때 뜨거운 기름이 끓어오르던 그 튀김기가요. 지금은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벽에는 기름때가 누렇게 엉겨붙어 있었어요.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벽의 기름때처럼 최동수의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접지 않은 치킨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본사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물량이었습니다. 한 장에 500원, 3,000장이면 150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아내 정의 병원비를 내고도 남았을 텐데 1,000장의 형광등 하나가 끊어질 듯 깜빡거렸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동수의 인생이 끊어지기 직전의 소리 같았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혜였어요. 아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어요. 정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0이 다 된 여자의 손등에는 튀김기름에 데인 자국이 아물지 않고 남아 있었죠. 빨갛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이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손목까지 빼곡했어요. 여보. 정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카드값이 또 마이너스예요.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180만 원이에요. 이번 달도 180만 원. 그 숫자가 동수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지난달도 마이너스였죠. 그 전달도요. 매달 적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동수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앞치마였죠. 1년 전 가게를 열 때 새로 산 거였습니다. 그때는 이 앞치마가 새 출발의 상징 같았어요. 희망의 상징이었죠. 지금은 그냥 기름 걸레에 불과했습니다.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퍽! 그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뭔가가 끝나는 소리 같았죠. 동수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내 평생 모은 7억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킨 기름 냄새 나는 이 지옥에.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죠. 참으려고 했습니다. 66년 인생에서 남들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는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 버렸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렀죠. 동수가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이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바닥이었죠. 30년간 전기기사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버텨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정혜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정혜가 동수를 안았죠. 하지만 정혜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흐느낌이 폐업한 치킨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기름 냄새, 실패의 냄새, 절망의 냄새. 그 냄새 속에서 60대 부부가 울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생각했죠.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1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요. 1년 전만 해도 희망이 있었는데요. 1년 전만 해도 미래가 있었는데요. 성실하게 30년.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들이 수없이 반복됐죠. 그렇게 모은 7억이었어요. 그 7억이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었죠. 동수가 직접 갖다 버린 거였습니다. 치킨 기름 냄새 나는 이 지옥에요. 동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죠. 지지직, 지지직. 그 소리가 동수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챕터 2. 30년 공장 인생의 은퇴와 환상. 경기도 외곽산업단지. 회색빛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최동수는 이곳에서 30년을 보냈죠. 전기기사라는 이름으로요. 공장 설비의 전기 시스템을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면 동수는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30년간 단 하루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죠.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어요. 낡은 작업복이었죠.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이 작업복이 싫지 않았어요. 이게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출근길은 늘 똑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 공장 정문에서 내려 5분을 걸었죠. 그 길을 30년간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걸었고 눈이 와도 걸었어요. 폭염이 내리쬐도 걸었고 한파가 몰아쳐도 걸었습니다. 공장 안은 늘 소란스러웠죠. 기계 돌아가는 소리, 용접 불꽃 튀는 소리, 사람들 외치는 소리. 그 소음 속에서 동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전기 배선을 점검하고 누전 여부를 확인했어요. 고장난 설비를 수리하고 새 장비를 설치했죠.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기는 위험하니까요. 잘못하면 감전사고가 나니까요. 장마철이면 특히 힘들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누전이 잦았거든요. 한밤중에 긴급 호출이 오면 달려가야 했죠. 비 맞으면서 누전 차단기를 교체하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감전 위험을 무릅쓰고요. 한겨울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난방이 끊긴 현장에서 작업할 때가 많았죠. 손이 곱아가면서도 배선을 연결해야 했습니다. 장갑을 끼면 섬세한 작업이 안 되거든요. 맨손으로 해야 했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동수의 손에는 작은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30년 세월이 손바닥에 새겨져 있었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신의 일이니까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니까요. 묵묵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죠. 그런데 세월은 어김없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정년 퇴직의 날이 다가왔죠. 퇴직 전날 밤, 동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다니던 곳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내일부터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내일부터는 출근길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내일부터는 기계 소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이상하게도 허전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걸었죠. 30년간 걸었던 그 길을요. 이제 다시는 이 길을 출근길로 걷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수 씨,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작은 퇴직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케이크도 있었고 꽃다발도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준비한 거였어요. 선배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편하게 사세요. 이제 동수는 웃으면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먹먹했죠. 퇴직금 정산서를 받았을 때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7억. 퇴직금과 개인연금, 평생 아끼고 모은 저축을 합친 금액이었죠. 7억이라는 숫자가 종이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흘린 땀방울이었죠. 명절에도 출근하며 삼킨 서러움이었습니다. 승진해서 밀려도 묵묵히 버틴 세월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응축된 숫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혜, 동수의 아내였죠. 26에 10살 연상의 동수를 만나 40년 가까이 함께한 여자였습니다. 신혼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내복 공장에서 일했고 식당에서 일했죠. 마트에서도 일했습니다. 온갖 일을 하며 가게를 도왔어요. 동수가 돈을 벌면 정혜가 아꼈죠. 그렇게 7억을 모은 거였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정혜가 웃으며 말했죠. 이제 좀 쉬면서 살아요. 우리, 동수도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편하게 살자. 당신 고생 많았어. 동수는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제주도 여행 패키지 팸플릿이었죠. 이거 봐. 제주도 3박 4일이야. 우리 평생 여행 한 번 못 갔잖아. 이번에 가자. 정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제주도를? 당연하지.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잖아. 팸플릿에는 푸른 제주 바다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야자수와 해변, 그리고 웃고 있는 노부부의 사진이요. 정혜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여보, 고마워요. 고맙긴. 당신이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날 밤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뭘 볼지. 이야기꽃이 피었죠. 동수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한 노후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아내와 커피숍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여행도 가고 용돈도 넉넉히 주고 딸 서윤이가 있었거든요. 늦게 얻은 귀한 자식이었죠. 33세 결혼해서 이제 막 아이를 낳은 딸이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됐어요. 서윤이 학원비도 걱정 없겠네요. 정혜가 말했죠. 서윤이가 직장인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직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학원비 정도는 계속 대줄 수 있지. 동수는 뿌듯했어요. 가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동수는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30년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던 몸이 가만히 있질 못했죠. 공원을 산책해도 1시간이면 끝이었습니다. 커피숍에 앉아 있어도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죠. 무료했습니다. 심심했어요. 몸이 근질근질했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때 연락이 왔죠. 오랜 직장 동료 박종구였습니다. 아, 동수야. 나 종구야. 오랜만이다. 종구는 동수보다 2년 먼저 퇴직한 동료였어요. 퇴직 후 치킨집을 열어서 제법 성공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동수는 종구를 만났습니다. 동네 호프집이었죠. 종구의 얼굴은 활기가 넘쳤어요. 퇴직 전보다 오히려 젊어 보였죠. 아, 동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그냥 집에 있지. 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말이야.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썩어.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종구가 맥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근데 치킨집 열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 매일 할 일이 있으니까 살 맛이 나. 돈도 벌고. 동수의 귀가 솔깃해졌죠. 치킨집이 잘 돼? 당연하지. 아, 요즘 치킨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아? 종구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마치 비밀을 알려주듯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뭘 먹겠어? 비싼 거? 아니야. 치킨이야. 치킨. 10,000원대로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 그 말이 동수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혼닭이라는 것도 있어. 혼닭? 혼자 치킨 먹는 거야.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혼자 치킨 시켜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거든. 반마리도 팔고 순살도 팔고 메뉴가 다양해. 종구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죠. 손님들로 북적이는 매장 사진이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 가게야.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는 손님이 밀려 배달도 쉴 새 없이 나가고. 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박이네. 솔직히 말할게. 종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 지금 월 순익 800은 찍어. 800만 원. 그 숫자가 동수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800만 원이면 1년에 거의 1억이었죠. 퇴직 전 월급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나는 사업이라곤 해본 적이 없어서.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종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다 해주는데. 레시피도 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심지어 배달의 면동도 본사에서 해줘. 넌 그냥 치킨만 튀기면 돼. 치킨만 튀기면 된다고? 그래. 솔직히 치킨 튀기는 거 뭐가 어렵겠어? 기름에 넣었다 빼면 되는 건데. 우리 나이에 새로운 기술 배우기 힘들잖아. 치킨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성실하기만 하면 돼. 성실함. 그건 동수가 가장 자신 있는 거였습니다. 30년 공장에서 안 해본 일이 없잖아. 그 성실함으로 치킨집 하면 무조건 돼. 종구의 말이 동수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날 밤 동수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검색했죠. 성공 사례가 넘쳐났어요. 퇴직 후 치킨집으로 인생 역전. 60대에 시작한 치킨집 월 매출 3천만 원. 제2의 인생 치킨으로 시작하세요. 광고 문구들이 동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동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았어요. 깔끔한 사무실이었죠.
정장을 입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치킨 창업에 관심 있으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동수는 상담을 받았어요. 초기 비용, 예상 수익, 본사 지원 내용, 설명이 이어졌죠. 저희가 성공 매장 견학을 주선해 드릴게요. 직접 보시면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며칠 후, 동수는 성공 매장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대형 매장이었어요. 인테리어가 깔끔했죠. 테이블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물밀듯 들어왔어요. 배달 주문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죠. 띠링, 띠링, 띠링. 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요. 반반 3마리 배달이요.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장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이 정도 자리면 하루 매출 150만 원은 기본이에요. 150만 원. 한 달이면 4,500만 원이었죠. 초보자분들도 3개월이면 안정권이고요. 본사에서 교육도 해드리고 마케팅도 도와드리고 어르신은 그냥 치킨만 튀기시면 됩니다. 동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동수는 몰랐어요. 그 매장이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이라는 것을요. 손님 중 상당수가 동원된 알바라는 것을요. 그가 본 것은 철저하게 연출된 환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혜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치킨집 해볼까 해. 정혜의 표정이 굳어졌죠. 치킨집이요? 갑자기가 아니야. 종구 알지? 걔가 치킨집에서 대박 났대. 월 800만 원 번다더라. 그래도 우리 나이에 장사가 될까요? 정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서 일해야 하고 배달도 해야 하고 힘들잖아요. 괜찮아. 내가 30년 공장에서 안 해본 일이 없는데 치킨 튀기는 게 뭐가 어렵겠어? 동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이건 가족을 위한 투자야. 치킨집이 잘 되면 서윤이 학원비도 계속 대줄 수 있고 손녀 지은이 돌잔치도 제대로 해줄 수 있어. 정혜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우리 노후 자금인데 생각 다 해봤어.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종구도 지금이 적기라고 했어. 동수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면 된다고 믿었죠. 노력하면 보상받는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동수는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챕터 4. 5억 투자 인생 첫 치킨집 오픈.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동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사무실이었죠.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인테리어 비용 2억 7천만 원. 동수는 그 숫자를 봤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매장을 봤잖아요. 저 정도 인테리어가 되어야 손님이 오는 거겠죠. 권리금 6천만 원. 자리값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권리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보증금 1억 원. 건물주에게 내는 돈이었죠. 주방 설비와 초도 물량까지 합치니 5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정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여보, 5억이면 거의 다잖아요. 남는 게 2억밖에 안 돼요. 괜찮아. 2억이면 충분해. 가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돈 금방 불어. 동수는 오히려 당당했죠. 이건 투자야. 투자는 과감해야 해. 7억 중 5억. 전 재산의 70% 이상을 치킨집에 쏟아부은 거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어요. 낡은 점포가 깔끔하게 바뀌어갔죠. 새 타일이 깔리고 새 벽지가 붙었습니다.
반짝반짝한 튀김기가 들어왔어요. 배달용 오토바이도 샀죠. 동수는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마치 30년 전 첫 출근 때처럼 설레었죠. 오픈 날이 다가왔어요. 가게 앞에 화환이 줄지어 섰습니다. 30년 직장 동료들이 보내온 거였죠. 최동수 대표님 번창을 축하합니다. 대박 나세요. 사업 번창하세요. 화환의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동수는 그 화환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새 앞치마를 둘렀어요. 깨끗한 흰색 앞치마였습니다. 가슴에 가게 로고가 박혀 있었죠. 여보, 우리 열심히 해봐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정혜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힘내보자. 튀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스위치를 켰죠. 기름이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띠링, 후라이드 한 마리요. 동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받는 주문이었죠. 닭을 꺼내 튀김기에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뜨거운 기름 속에서 치킨이 익어갔어요. 노릇노릇하게 색이 변해갔죠. 기름 튀는 소리가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탁, 탁, 탁. 동수는 긴장하며 타이머를 지켜봤어요. 교육받은 대로 시간을 맞췄죠. 치킨을 건져 올렸습니다. 완벽했어요.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이었습니다. 정혜가 포장을 했어요. 동수가 봉투를 건넸죠. 맛있게 드세요. 첫 손님이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동수와 정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웃음이 났죠. 우리 첫 손님이다. 응, 첫 손님.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오픈 첫 주. 손님이 제법 들어왔어요. 오픈 특수라는 게 있었죠. 새로 생긴 가게에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는 손님들이요. 하루 매출이 70만 원을 넘었습니다. 여보, 70만 원이에요. 정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죠. 이 정도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되는 거지. 동수도 웃었습니다. 한 달이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원가를 빼고 인건비를 빼도 500만 원은 남을 것 같았죠. 우리 잘 될 것 같아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정혜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죠. 동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종구 말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픈 특수가 끝나자 손님이 뚝 끊겼거든요. 2주차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70만 원이 50만 원이 됐죠. 50만 원이 40만 원이 됐습니다. 이상하다. 왜 손님이 안 오지? 동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배달앱을 열어봤습니다. 경쟁 가게들이 할인 쿠폰을 뿌리고 있었죠. 3,000원 할인, 5,000원 할인, 배달비 무료. 우리도 쿠폰을 뿌려야 하나? 동수는 배달앱 담당자에게 전화했어요. 쿠폰 광고를 넣으시려면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얼마요? 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죠. 그리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출의 15%요. 15%. 동수는 계산해 봤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팔면 배달앱에 15만 원을 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광고비 50만 원, 닭가, 기름값, 가스비, 월세 다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동수는 당황했어요. 종구는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성공 매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안 했죠. 그냥 치킨만 튀기면 된다고 했는데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달이 지나자 적나라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은 동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반경 500m 안에 치킨집이 3개나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걸 가게 열고 나서야 알았어요. 계약할 때 본사 직원은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하나는 2년차 프랜차이즈였죠. 이미 단골이 잡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집 치킨을 먹었어요. 하나는 저가형 브랜드였습니다. 한 마리에 10,000원도 안 했죠. 동순의 치킨은 18,000원이었어요. 가격 경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30대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신생 매장이 있었어요. 그 젊은 사장은 달랐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했어요. 틱톡도 했죠. 바삭 ASMR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치킨 튀기는 소리를 찍어서요. 조회수가 수만이었어요. 배달앱 리뷰에 일일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또 찾아주세요. 정성스러운 리뷰 감사합니다. 다음엔 서비스 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익숙했죠. 동수는 달랐어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보내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틱톡은 들어보지도 못했죠. 리뷰 답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판이 너무 작았어요. 글자가 잘 안 보였죠. 손가락이 굵어서 오타가 났습니다. 기역 미음 시오 지읒 비음 예은 디귿. 이게 뭐야? 동수는 짜증이 났어요. 30분 걸려서 겨우 감사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젊은 사장은 그 시간에 리뷰 10개의 답글을 달았겠죠. 매출이 계속 떨어졌어요. 40만 원이 30만 원이 됐습니다. 30만 원이 20만 원이 됐죠. 어느 날은 15만 원밖에 안 찍혔어요. 그리고 최악의 날이 왔습니다. 하루 매출 12만 원. 치킨 4마리였어요. 하루 종일 가게를 열어서 판 게 고작 치킨 4마리였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어요. 밤 10시에 문을 닫았죠. 13시간 동안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판 게 치킨 4마리요. 12만 원에서 닭값을 빼면, 기름값을 빼면, 가스비를 빼면, 배달앱 수수료를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동수는 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튀김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기름이 끓고 있었어요. 그런데 튀길 치킨이 없었습니다. 주문이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때 배달앱 알림이 울렸어요. 띠링. 동수는 후다닥 핸드폰을 봤습니다. 주문인가 싶었죠. 주문이 아니었어요. 리뷰 알림이었습니다. 별점 하나. 동수의 손이 떨렸어요. 리뷰를 열어봤습니다. 저기요. 여기 치킨 원래 이래요? 튀김옷이 눅눅함. 양이 적음. 늦게 옴. 3줄짜리 악평이었어요. 동수는 그 리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맡은 일에 한 번도 지적받은 적 없는 남자였어요. 전기 배선을 잘못 연결한 적이 없었죠. 설비 수리를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의 익명 뒤에 숨은 손가락들이 동수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튀김옷이 눅눅함. 동수는 교육받은 대로 튀겼어요. 시간도 맞췄죠. 온도도 맞췄습니다. 근데 눅눅하다고요? 양이 적음. 본사에서 정해준 양 그대로 넣었어요. 한 그램도 빼지 않았죠. 근데 적다고요? 늦게 옴. 배달 기사가 늦은 거였습니다. 동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근데 동수네 가게 리뷰에 적혔죠. 억울했습니다. 분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정혜는 더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재료 손질을 해야 했거든요. 닭을 다듬고 야채를 썰었죠. 오전 9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손님이 오면 튀기고 포장하고 배달을 내보냈어요. 손님이 없으면 청소를 하고 재료를 준비했죠.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집에 가면 11시가 넘었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56살의 몸이었어요. 버텨내기엔 너무 가혹한 일과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수가 배달을 나갔다 돌아왔어요. 가게 문을 열었죠. 정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동수가 달려갔어요. 정혜는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죠. 몸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혜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앉아, 앉아봐. 동수가 정혜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혜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름 화상 자국이 빼곡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들이요. 한두 개가 아니었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기름이 튀어서.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정혜가 손목을 감췄습니다. 동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신혼 때부터 고생만 시킨 아내였죠. 이제 편하게 해주려고 한 건데요. 오히려 더 고생을 시키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동수는 경쟁 치킨집 앞을 지나야 했어요. 젊은 사장의 가게 앞이었죠.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튀김기 돌아가는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동순의 가게는 어두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죠. 손님이 없었으니까요. 동수는 멈춰 섰습니다. 그 가게를 바라봤어요. 왜 저 집은 잘 되고 내 집은 안 되는 걸까? 나도 성실하게 했는데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때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퇴근하세요? 건물 경비원 아저씨였어요. 동수와 가끔 인사를 나누던 사람이었죠. 네, 퇴근해요. 요즘 장사 어떠세요?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가게 치킨이 맛없는 건 아닌데요. 손님들이 다 젊은 사장님 가게로 가더라고요. 동수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젊은 사장님 가게는 뭔가 빨라요. 주문도 빠르고 응대도 빠르고 요즘 손님들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경비원 아저씨는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수에게는 상처가 됐죠. 66세. 세상은 이미 동수를 도태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걸 몰랐을 뿐이었죠. 챕터 6. 폐업과 빚 5억에서 1억 2천으로. 폐업을 결심한 건 매출 12만 원을 찍고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됐죠. 하루 매출 10만 원, 8만 원, 어떤 날은 5만 원. 한 달 매출이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월세가 300만 원이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적자였죠. 남은 2억에서 적자를 메꿨습니다. 2억이 1억 5천이 됐어요. 1억 5천이 1억 2천이 됐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여보, 가게 접자. 동수가 말했어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폐업 절차를 밟았어요.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청했죠. 위약금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또 돈이 나갔습니다. 가게를 넘기려고 했어요. 권리금 6천만 원 주고 들어온 자리였죠. 이 자리 권리금 얼마에 내놓을까요? 부동산에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 치킨집 망한 거 다 알아요. 권리금 받기 힘들 것 같은데요. 동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결국 권리금 1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6천만 원 주고 들어와서 1천만 원 받고 나간 거였죠. 5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인테리어는요? 2억 7천 들여서 한 인테리어요? 인테리어는 새 입주자가 다 뜯어낼 거래요. 가져가실 것 있으면 가져가시고요. 2억 7천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전액 손실이었죠. 주방 설비를 팔았어요. 새 거로 산 튀김기, 냉장고, 싱크대, 중고로 팔았습니다. 몇 푼 건졌죠? 계산해 봤어요. 5억 투자, 회수금 1억 2천, 3억 8천만 원이 1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폐업 마지막 날이었어요. 동수는 혼자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먼저 집에 보냈죠. 텅 빈 가게였어요. 튀김기는 이미 팔려나갔습니다. 테이블도 없었죠. 간판도 떼어냈어요. 남은 건 구석에 쌓인 치킨 박스뿐이었습니다. 접지 않은 치킨 박스? 본사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던 것들이죠. 동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치킨 박스를 한 장 집었습니다. 접기 시작했죠. 접고 또 접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다 버려질 것들이었죠.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뭐라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았죠.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혜였어요. 여보, 뭐해요? 정혜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혜도 치킨 박스를 접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박스를 접었어요. 접고, 접고, 또 접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혜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어요. 동수도 눈물이 흘렀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폐업 직전의 가게에서 60대 부부가 치킨 박스를 접으며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나아진 게 아니었죠. 그냥 눈물이 마른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자리 알아봤어요. 일자리? 인근에 전자부품 공장이 있거든요. 조립 라인이래요. 시급 10,000원.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좀 있어서 걱정했는데 받아준대요. 56세의 아내가 공장에 다니겠다는 거였습니다. 8시간씩 서서 일하는 노동이었죠. 당신이 왜? 우리 둘 다 놀면 어떡해요? 누군가는 벌어야죠. 정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이 동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혜의 첫 출근 날 새벽이었어요. 동수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왔죠. 정혜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 넣는 소리, 밥 푸는 소리, 일어나서 배웅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볼 낯이 없었거든요.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던 남자였습니다. 30년간 가장 노릇을 해온 남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돈을 벌러 나가고 자신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혜가 나가는 소리였죠. 다녀올게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눈물이 흘렀어요. 베개를 적셨습니다. 딸 서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야. 응, 서윤아. 아빠, 학원비는 괜찮아요. 저 혼자 준비해도 돼요. 서윤이 다니던 직장인 영어학원이었습니다. 이직을 위해 등록한 곳이었죠.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아빠가 대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독학으로도 할 수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알았어요. 그 평온함 뒤에 숨은 체념을요. 딸이 아빠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동수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더 작은 집으로 옮겨야 했죠. 15평 빌라를 구했어요. 월세가 절반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했어요. 버릴 것들이 많았죠. 가구도 버렸고 가전도 버렸습니다. 새 집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다 뭔가가 나왔어요. 제주도 여행 팸플릿이었습니다. 1년 전 퇴직하면서 품었던 꿈이었죠. 아내와 제주도 여행, 푸른 바다, 야자수, 올레길. 동수는 그 팸플릿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새 집에 들어왔어요. 좁았습니다. 30평에서 살다 15평으로 오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짐을 다 풀어도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동수는 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66세 남자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싫었죠.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래도 남은 돈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이것만은 잃으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동수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늙어갈 수는 없다. 가족에게 다시 떳떳해지고 싶다. 그 목소리가 동수를 다시 구렁텅이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챕터 7.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땅 투자 사기. 그때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저 김태호입니다. 기억하시죠? 태호. 20년 전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동수보다 10살 어린 놈이었죠. 일 잘하고 영리한 후배였어요. 태호? 아,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내? 저요? 저 지금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일해요. 부동산 컨설팅?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이었죠. 선배님, 제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요. 한번 만나실래요? 동수는 태호를 만났습니다. 번듯한 카페였어요. 태호는 양복을 입고 있었죠. 20년 전 작업복 입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뭐, 그럭저럭. 동수는 치킨집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창피했거든요. 선배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태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어요. 경기도 외곽의 땅인데요. 곧 개발 호재가 있어요. 개발 호재. 그 말에 동수의 귀가 열렸습니다. 무슨 개발인데?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확실한 정보예요. 내부자 정보죠. 태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평당 50만 원인데요. 개발 발표나면 200만 원은 갈 겁니다. 4배. 3억을 넣으면 12억이 된다는 거였죠. 동수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3억이 12억. 잃어버린 돈을 다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였죠. 선배님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요.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만 아는 정보예요. 선배님한테만 드리는 기회죠. 동수는 흔들렸어요. 지난 1년간 잃어버린 것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치킨집에서 날린 3억 8천, 아내의 화상 자국, 딸의 체념한 목소리, 좁은 빌라. 이것만 성공하면 다시 가족에게 떳떳해질 수 있다. 그 생각이 동수를 사로잡았어요. 근데 3억이면 내전 재산인데. 동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선배님,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태호가 조금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죠.
20년 전에 선배님이 저 얼마나 챙겨주셨는데요. 저 신입 때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은 적 없어요. 그 말에 동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맞았거든요. 태호가 신입일 때 동수가 많이 챙겨줬죠. 이건 제가 은혜 갚으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로요. 동수는 계약했습니다. 남은 돈 중 3억을 투자했어요. 정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성공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내한테 다시 떳떳해지고 싶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돈을 송금했습니다. 선배님, 잘하셨어요. 1년만 기다리세요. 큰 부자 되실 거예요. 태호가 웃으며 말했죠. 동수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태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했거든요. 통화 연결 중 연결이 안 됐어요.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안 됐죠. 문자를 보냈어요. 태호야, 나 동수 선배야. 연락 좀 해라.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동수는 태호가 알려준 회사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죠. 안을 들여다봤어요. 책상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어요. 동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찾았어요. 여기 있던 회사요? 1달 전에 나갔어요. 야밤에 도망치듯이요. 도망? 그 말이 동수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줬죠. 송금 내역을 제출했어요. 담당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직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로 보입니다. 기획부동산. 그게 뭔지 동수는 몰랐어요.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허위로 홍보해서 파는 사기 수법이에요. 그 땅 실제로는 개발 계획이 전혀 없어요. 동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선생님만 48명째예요. 48명. 동수처럼 속은 사람이 48명이나 있었던 거였죠. 범인은 현재 추적 중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돈 돌려받기 힘드실 수 있어요. 3억? 마지막 희망이었던 3억이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동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혜가 부엌에서 나왔죠. 여보, 왔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구석에 주저앉았죠. 여보, 여보, 왜 그래요? 정혜가 다가왔어요. 동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동수는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죠. 돈이 뭐요? 다 날렸어. 정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3억? 사기당했어. 정혜가 주저앉았어요. 동수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동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그날 밤부터 동수는 이상해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죠. 거실 구석에 쭈그려 앉아 벽만 바라봤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를 지경이었죠. 여보, 밥 먹어요. 정혜가 밥을 가져다 줬어요. 동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밥 좀 먹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죠.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거의 먹지 않았죠.
씻지도 않았습니다. 잠을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도 모를 상태였어요. 정혜는 무서웠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이런 동수는 처음이었거든요.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버텨온 남자였죠. 그런 남자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정혜가 동수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동수는 여전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여보. 동수는 반응이 없었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죠. 정혜가 동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어요. 30년간 가족을 위해 일한 손이었죠. 우리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은 잃었어요. 7억 다 잃었죠. 그건 사실이에요. 동수의 눈가가 떨렸어요. 근데요, 여보, 우리한테 남은 게 돈만 있었어요? 정혜가 동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있잖아요. 당신 옆에 내가 있어요. 40년 가까이 함께한 내가요.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윤이 있잖아요. 우리 딸이요. 손녀 지은이도 있고요. 정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동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봤죠. 정혜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 제발 일어나요. 정혜가 동수를 안았어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동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정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동수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정혜가 동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미안하긴요. 우리가 언제부터 남이었어요. 그날 밤, 동수는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정혜가 끓여준 미역국이었어요. 된장찌개도 있었고 김치도 있었죠. 맛있어? 응, 맛있어. 소박한 밥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밥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어요. 동수가 다시 일어선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정혜 덕분이었어요. 매일 밥을 차려주고 말을 걸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아내 덕분이었죠. 어느 날 동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겠어. 뭐요? 일. 뭐라도 해야겠어. 정혜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동수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려고요. 어르신, 나이가 있으셔서요. 일반 일자리는 좀 어렵고요. 담당 직원이 말했죠. 공공근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공공근로.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거리 환경 미화예요. 하루 4시간이고요. 일당 4만 원이에요. 환경 미화. 청소하는 일이었죠. 동수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창피했거든요. 30년간 전기기사로 일했습니다. 기술직이었죠. 공장에서 설비를 책임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할게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아침 6시에 집합 장소에 갔습니다. 주황색 조끼가 지급됐죠. 빗자루와 쓰레받기도 받았어요. 조끼를 입었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자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담당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이었죠. 동수는 빗자루를 들고
골목에 섰어요. 쓸기 시작했습니다. 싹싹, 싹싹, 낙엽이 모였어요. 담배꽁초가 모였죠. 휴지 조각이 모였습니다. 싹싹, 싹싹, 단순한 노동이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쓸면 됐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아는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창피했습니다. 30년간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남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쓸고 줍고 비우고 단순한 노동을 반복하는데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골목이 깨끗해지는 게 보였죠. 아까 더러웠던 곳이 말끔해졌습니다. 작은 거였어요. 별거 아니었죠. 하지만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고개도 조금씩 들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초등학생들이 지나갔어요. 어르신, 수고하세요. 한 아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수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대답을 못했죠. 고마워. 겨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아이가 인사를 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아이가 둘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셋이었죠. 어르신 덕분에 이 길이 깨끗해요.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수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가게 주인들도 인사를 건넸죠.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세요. 더운데 힘드시죠? 이거 드세요. 음료수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어요. 동수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민망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진심으로 건네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기로 했죠. 환경미화원을 대하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달라진 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몰랐어요. 30년간 전기기사로 일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다른 일은 하찮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떤 일이든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였어요. 길거리를 쓸어야 거리가 깨끗해지는 거였죠. 쓰레기를 치워야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는 거였습니다. 동수가 하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수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30년 공장 다닐 때 습관이 돌아온 거였죠. 6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했어요. 집에 돌아와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했어요. 정혜와 함께요. 퇴직 직후에는 무료하기만 하던 산책이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했으니까요. 몸을 움직였으니까요. 산책이 휴식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정혜가 차린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반찬이었죠. 하지만 맛있었어요. 밥상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었죠. 오늘 일 어땠어요? 오늘은 낙엽이 많았어. 바람이 불어서 힘들었겠네요. 괜찮아. 쓸고 나니까 뿌듯하더라. 작은 대화들이었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그 대화들이 따뜻했습니다. 정혜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여보, 요즘 밥맛이 좋아졌어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나도. 밥이 맛있어. 동수도 웃었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가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제시도 MC계속만이 안정됐어요. 동수는 놀랐죠.
지난번보다 혈당 수치도 좋아졌고요. 꾸준히 움직이시는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매일 4시간씩 걷고 쓸고 하는 게 운동이 된 거였어요. 이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건강하세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수는 병원을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었어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심하지 않았죠.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서윤이 손녀 지은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 서윤이 들어오자마자 안겼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서윤아, 잘 지냈어? 네. 아빠는요? 나도 잘 지냈지. 손녀 지은이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7살이었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달려와 동수의 무릎에 올라탔어요. 할아버지가 청소하는 거 엄마한테 들었어. 동수는 움찔했습니다. 손녀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멋있다. 지은이가 말했어요. 뭐? 할아버지 멋있다. 거리 깨끗하게 해주는 거잖아. 엄마가 그랬어. 할아버지가 일하셔서 우리 동네가 깨끗하대. 동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살 아이의 말이었어요. 순수한 말이었죠. 그 말이 동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열심히 청소해. 지은이 다니는 길도 깨끗하게 해줄게. 응. 고마워 할아버지. 지은이가 웃었어요. 동수도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았죠. 좁은 빌라 거실이었습니다. 30평 아파트 때보다 훨씬 좁았어요.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 찼죠. 정혜가 차린 저녁이었어요. 불고기에 된장찌개, 감자조림에 시금치나물,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맛있다. 서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리 최고야. 그래, 많이 먹어. 정혜가 웃었습니다. 밥상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죠. 동수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가족이 모여 밥 먹는 게 당연했죠. 웃고 떠드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당연하지 않았죠. 소중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많았어요. 7억의 노후자금, 넓은 집, 여유로운 은퇴 생활. 그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윤이가 설거지를 도우러 부엌에 섰어요. 동수가 옆에 섰죠. 아빠,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이 나란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응. 요즘 얼굴에 빛이 나. 동수가 돌아봤습니다. 서윤이가 미소 짓고 있었죠. 예전엔 무슨 일 있어도 괜찮다고만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진짜 괜찮아 보여요. 동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좋아요. 아빠가 진짜 괜찮아 보여서. 서윤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동수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냥 딸의 어깨를 토닥였죠. 밤이 됐습니다. 서윤이와 지은이가 돌아갔어요. 정혜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다가가 옆에 섰죠. 여보. 응. 고마워. 정혜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그때 손 잡아줘서, 일어나라고 해줘서. 정혜가 웃었습니다. 뭐려? 우리 40년인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좁은 빌라 베란다였습니다. 30평 아파트 베란다보다 훨씬 좁았죠. 하지만 하늘은 똑같이 넓었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별이었죠. 도시 불빛에 가려서요. 여기서는 보였어요. 좁은 빌라 베란다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 예쁘다. 정혜가 말했어요. 응, 예쁘네. 동수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바라봤어요. 동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치킨집처럼 장사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사기꾼처럼 예상치 못한 악재도 만나죠. 바닥을 치는 날도 있고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요.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66세 최동수. 그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지옥을 지나고요. 사기꾼에게 속아 바닥을 치고도요. 다시 일어섰어요. 대단한 역전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성공담도 아니었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동수의 재기였어요.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 때 동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뭘까요? 7억이 있을 때 행복했을까요? 30평 아파트에 살 때 행복했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알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다는 것. 일하고 돌아오면 밥이 차려져 있다는 것. 옆에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오늘도 해는 뜹니다. 거리는 쓸어야 하고요. 정혜가 차린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7억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66세의 기록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